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콩과 암입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풋콩과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서 과거에 제가 드렸던 강의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음식과 오른쪽에 있는 암들이 있는데요. 음식과 암을 한번 대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위암에 좋고 토마토는 특별히 익힌 토마토는 전립선암에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풋콩은 유방암에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콩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최근에 해왔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셨던 분이나 또 지금 막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큰 의문을 가지고 콩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됩니까? 난소와 지방세포에서부터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난소나 지방세포가 과잉 분비를 하게 되면, 호르몬 과잉 분비를 하면 유방세포 속으로 침투해서 유방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요. 그 성장이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풋콩은 또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풋콩을 먹으면은 결국은 유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자랐다면, 그렇죠? 자라서 암이 됐다면 풋콩도 먹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 궁금증과 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여성 호르몬인데 식물성 여성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에스트로겐 두 군데에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난소,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포. 그런데 난소와 지방세포 중에서 무엇이 더 여성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낼까요? 물론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몸 전체에서 만든다면은 3분의 2 정도, 여성 호르몬의 생산의 3분의 2를 지방질이 또 지방세포가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은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이토라는 것은 식물성, 음식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섭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성 호르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성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수용체,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지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데요. 몸에서 만들어내는 신체 여성 호르몬은 수용체와 정확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대충 맞지만은 여기에 뭐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여성 호르몬보다 훨씬 더 강도가 약합니다. 근데 건강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암이 되고요. 모자르면은 어렸을 때는 발육부진이 되고, 그리고 모자르면 이제 성인이 돼서 또 폐경기가 되면서 모자르게 되는데요. 갱년기 증상과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지나친 것은 막아주고 모자르는 것은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여기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지금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정상적인 유방세포가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모자랄 때는 충분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섭취를 하면은 그 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냐면
과유불급의 원칙을 잘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막아주고 모자르면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풋콩은, 이러한 콩 종류의 음식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기 시작할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지만 언제든지 좋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여기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몇 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P53과 유방암, P53 유전인자가 망가지면, 또 그 작동을 하지 않으면 유방암이 걸린다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사실 P53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90% 이상 혹은 95% 이상의 P53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흔한 이유가 P53 유전인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에 있어서는 P53이 망가지면 좀처럼 고치기 힘든 암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P53이 망가지지 않고 P53을 잘 보존하고 또 자극을 하려면, P53의 기능을 최적화하려면 어떠한 음식이 가장 좋은지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소이, 아이소플레이본, 제네스틴이죠. 세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소이라는 메주콩 안에 아이소플레이본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항암제가 들어있고,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 특별한 종류의 제네스틴이라는 여성 호르몬인데, 이 제네스틴이 콩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섭취됨으로 인해서 P53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을 섭취를 하면은 아이소플레이본, 제네스틴이 섭취가 되고, 그리고 P53을 자극을 해서 유방암 세포를 멈춘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여러 단계가 있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P53이라는 그 유전인자가 잘 활성화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에 좋지만 또 남성들에게도 다른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P53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 메주콩이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고 모자르면 채워준다고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갑상선에는 또 안 좋다면서요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메주콩은 갑상선에는 그러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최종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그 발표인데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메주콩은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유방암에 걸렸던 분이나 또 유방암이 있는 분도 그 메주콩을, 소이를 드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또 나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데 메주콩이 갑상선에 안 좋다면서요 하는 그 질문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소이, 그렇죠? 이 메주콩을 드시는 것이, 또 어떤 종류의 음식이 가장 좋을까요? 하는 것이 항상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이 과유불급의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러한 식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부를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두부, 그 다음에 두유, 그리고 템페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두부하고 두유는 잘 알겠는데 템페는 뭐냐? 이 템페는 인도네시안 음식인데 그 두부같이 만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부나 두유나 템페나 같은 무게를 드셨을 때 거의 비슷한 양의 아이소플레이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그 대두로 만든, 메주콩으로 만든 템페입니다. 그래서 거의 두부와 비슷하죠. 촉감이 좀 달라요, 드시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측정한 것인데요. 두부 100g이나 또 두유 250cc 혹은 한 컵 정도, 템페까지 포함해서요. 전체적으로 약 25mg의 아이소플레이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정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어렸을 때는 발육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있는 콩을 드시면은 식물성 단백질로도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는 이미 P53을 잘 안정화시켰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될 때도 이것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절제의 그 원칙을 잘 지켜주는 그 음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콩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두유, 두부, 그리고 템페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풋콩인데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풋콩은 최적화된, 아주 잘 요리된 풋콩이 아닙니다. 색깔이 일단은 좀 살아나 있지 않고 좀 죽어 있는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익히면은 씹는 맛이 없어지죠. 그렇죠? 씹는 맛이 없어지고 그냥 뭉개집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은 필요 없는 소금을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풋콩의 요리는 이렇게 살짝 익힌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치지 않은 것. 근데 이 풋콩은 얼마나 많은 여성 호르몬 아이소플레이본이 들어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그 음식들보다 거의 몇 배가 더 많습니까? 2배 반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66m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식들이 있습니까? 나토라는 음식이 있죠.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75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 중에서 여기 조금 냄새 난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역시 우리 한국 그 메주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76mg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이죠. 이것이 조금 짜다는 게 흠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된장을 지나치게 짜게 드시지 않는다면은 아주 좋은 양의, 충분한 양의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시키는 콩 요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볶은 콩인데요. 이 소이 메주콩을 볶으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100g당 87mg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콩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풋콩이나 또 메주콩이나 두부, 또 두유, 그리고 템페와 같은 음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물성 아이소플레이본, 여성 호르몬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볶은 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성 호르몬이 아닌 다른 이유로 유방암에 걸리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